유튜브도 구독, 팟캐스트 구독, 고생TV 구독이 제일 좋아. 고생TV 구독이 제일 좋아. 줄리130님의 사연입니다. 취업 실패가 연애 실패로 이어진 경우인데요. 읽어볼게요. 남자친구를 만난 지 10개월입니다.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어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서로 아껴주면서 잘 지내왔습니다. 그런데 지난 8월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최종 면접에 탈락하면서 너무 큰 충격에 매일 울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살았는데요.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. 서운한 마음에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? 하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남자친구는 자기도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까지 힘들게 해서 지친다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대요. 설령 제가 다시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자신이 없다고 헤어지자고 합니다.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끝에 이성적으로 얘기를 헤어지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는 못 헤어진다. 서로 한번 이해하고 노력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. 근데 진짜 헤어지고 싶진 않으면서도 다시는 이런 연애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얘기해 주세요.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요 사연에 세게 얘기를 좀 할게요. 정신을 차리세요. 그래,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정신을 똑같아. 차리세요.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. 왜냐면 네.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좀 표피를 좀 까볼게요. 일단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다. 이상형은 원래 6개월 넘지 않아요. 이상형인 것이 지금 벗겨진 상태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인데 이상형인 것이 벗겨진 상태가 일단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최종 면접에 탈락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랬다라는 건 지금 두 분 다 취준생인 것 같아요. 사실 있잖아요. 취준생들한테 최종 면접에 탈락하기 힘들다라는 게 그런 거죠. 남자친구가 직장인인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. 그러니까 내가 탈락해서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같은 취준생이면 이게 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이가 돼요. 사실 그런 문제 두 번째가 있고, 그러니까 위로해달라고 무조건적으로 말하기엔 둘이 상황이 너무 같은 거예요. 둘이 같이 전쟁터인데 누가 누구 하나 끌어주긴 힘들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을 때 다시는 이런 연애 못할 것 같다 합니다. 이거 절대 없어요. 다시는 이런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저는 가장 부정하는데요. 이거는 언제나 연애 중일 때 생각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그런 연애 못하죠. 왜?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. 하지만 이 정도로 좋았던 연애 못할 것 같다? 그건 까봐야 아는 거예요.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좀 어떤 이별의 그 위험성에 대해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, 취준생끼리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이게 반대로 멀어지잖아요.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헤어집니다. 왜? 두 분 중에 한 분이 합격하셔서 연수원만 들어가도 흔들릴 수 있는 전 단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.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사연자분이 조금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떨어져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. 왜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.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물론 남자친구가 있을 때 이제 위로해주고 그럼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서로가 부족한 두 명의 인간끼리 서로를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는 게 연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너도 힘들었지 하면서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 도인이죠.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친 후에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연애 못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시는 이렇게 서툰 연애 사실 못합니다. 왜냐면 연애는 항상 하다 보면 발전하거든요. 사람은 다 어설퍼요. 다 어설프고 남이 힘든 걸 옆에서 보면 위로를 말해주지만 결국은 자기도 힘들어서 집에 가는 길은 불안한 사람. 얘 사람이에요. 사실은 남의 불안감을 들으면 나조차도 불안.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정말 진로가 불안정한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. 저도 사표를 또다시 낸 사람으로서 집에 갈 때 야 나도 굶어 죽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가거든요. 그쵸. 사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불안정함을 남에게 전이시키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그들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기심이라는 걸 조금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뭐 시간을 가지자거나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할 때는 사실 연애 진리 6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
시간을 가지거나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남자는 당신과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당신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맞아,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예 기간이에요. 지금. 헤어지자는 말을 한 번 들으면 네.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이렇게 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연인 사이에 쉽게 막 헤어지자만 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.